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김희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요.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자, 오늘 영상은 마지막 날에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신입사원 교육에 관련되는 영상을 2개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려면은 하나를 더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신입사원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 내용에 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걸 알겠어. 목적도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내용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치면은 이제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신입사원 교육에 대해서 교육 내용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뭐 인사부서 내 교육 HRD 업무를 전임을 하든 아니면은 HRD 조직에 뭐 근무하시든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회사에서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우리 회사에서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지 못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신입사원 입문 교육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의 경험이 없는 거지, 나의 직장생활 로드맵상에 있어서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의 경험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부분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HRD 담당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받은 경험. 그죠? 그럼 최소한 내가 우리 회사에서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에 대한 진행 경험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의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의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에 간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느 회사든 대부분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주요 쓰는 교육 방법들은 같은 게 많아요. 같은 게 많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동영상에서 신입사원 교육은 지금 뭔가 특별한 교육,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특별한 사교육처럼 뭔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형화된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날 필요는 있다.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하자. 따라서 교육 방법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게 있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니, 잠시만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특별한 교육 방법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어느 기업에서든 신입사원 입문 교육 때 교육 내용이 정해지면 보편적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우리 회사만의 특화된, 우리 회사만을 위한 교육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육 방법은 달리할 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왜 설명식으로만 해? 토의 발표 안 돼? 또는 액티비티 안 돼? 또는 뭐 실습 등등. 이 중에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효과에 부합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회사에 특화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넣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교육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KSA가 있어요. 지식, 기술 또는 행동. 요거는 애티튜드, 그죠? 태도예요. 근데 태도는 얘는 관점, 사고 이 부분으로 여러분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태도를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원하는 태도를 갖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태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태도로 변화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교육 내용이자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태도의 변화 부분은 왜 필요한 거냐? 우리가 강조하는 마인드 관점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부합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관점과 사고에 부합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태도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태도의 변화가 교육의 내용이자 목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관점이나 사고로 보시는 마인드로 보시는 것이 좋다. 잠시만요. 자,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은 KSA 지식, 기술 또는 행동,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것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식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거는 설명식이에요. 근데 설명식이 이게 장점을 발휘되려면 교육 인원이 많을 때, 교육 인원이 많을 때, 그 복잡하지 않는 내용들, 심오하지 않은 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난이도가 낮은 것들, 그럴 때는 설명식 강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지식을 알아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수준, 그다음에 지식을 알았으면은 그 안 지식이 발현돼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로? 문제 해결로. 또는 그 지식 배운 대로 뭔가 다룰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기재한다든지 아니 분류한다든지 또는 설명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설명식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학습 목표에 따라서 우리 교육 내용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학습의 목표 수준, 쉬운 변화냐 어려운 변화냐, 이거는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요거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감안했을 때 교육 방법은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식이지만 죄송합니다. 설명이시면 쉬운 내용이냐 어려운 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법이 또 된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지식에 관련되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 목표 수준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설명한다고 가능하냐 이거죠. 이 경우는 설명식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예컨대 사례 연구 또는 체험 활동, 액티비티, 또 뭐가 있어요? 토의 발표?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 하더라도 설명식으로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방법들로도 이게 가능하다면 예를 쓰자는 거죠. 근데 설명식으로 강의했을 때의 설명식으로 하고자 할 때의 교육 자료와
사례 연구도 해야 돼, 액티비티도 해야 돼, 토의 발표도 해야 돼. 그럼 이거 할 때 필요한 교육 자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을 할 때 지식에 관련되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뭘 이해한다예요. 그다음에 설명한다, 적응한다, 저기 응용한다, 그다음에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다음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난이도 높거든요. 그러면 학습의 목표가 뭐 쉬운 거예요. 그러면 설명식도 되지만 학습 목표가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도 강구해서 적용을 하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맞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가기가 이걸 쓰기가 어려운 거죠.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설명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적으로 설명식으로만 갈 거냐 다른 방법도 갈 거냐는 결국은 강사의 몫이에요. 사내 강사냐 사회 강사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차이는 나겠죠. 그죠? 외부의 전문 강사라면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내 강사라고 해서 이 부분만 쓰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단 사내 강사든 사회 강사든 강사가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을 다룰 때 학습 목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어렵 수준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설명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까지 하려면 결국 사내 강사 양성을 할 때 이 부분 언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내 강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인제는 교육의 내용이 어떤 스킬이나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에 대한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르는 것도 알려줘야죠. 그죠? 근데 시범도 보여줘야죠. 근데 실습을 해야죠. 근데 이 실습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쓸 때 프랙티스, 유사한 걸 때 액티비티, 전혀 무관한 것인데 얻어진 인사이트가 같아. 그럼 게임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실습은 프랙티스를 얘기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실습을 현장과 현물로 갖고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액티비티나 게임으로도 가능하다면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육의 내용이 기술이나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강사에 따라서는 설명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시범이나 실습, 액티비티나 프랙티스나 그 게임을 어떤 것을 이렇게 조합할 건지는 강사의 몫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내 강사 양성을 했을 때 충분히 다뤄준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내용으로서 하나가 태도예요. 이 태도는 마인드, 그러니까 사고나 어떤 관점에 대한 변화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었다면 수용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인드 관점이 어떤 체득화, 몸에 배서 굳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해내게끔 만드는 것. 아까 기술과 행동의 그 난이도 높은 건 이거죠. 혼자서 그 상황에 부합되는 행동과 기술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시범도 보여줘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에 적응하게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아예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난이도예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 변화시키려면은 설명도 필요하지만 시범도 필요하지만 실습도 필요하다. 근데 실습은 프랙티스, 액티비티, 게임이 있다는 거고 태도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인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체험 또는 사례도 보는 거예요. 사례 연구. 뭐 동영상이 되겠죠. 또 토의 발표도 도입돼요. 토의 발표. '어 쟤는 그걸 알고 하고 있었네? 나는 그런 생각 동의 못 했는데 친구는 동의를 하네?'
그러니까 토의 발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케이스들이. 남은 알고 있고 그런데 동의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고 그것에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토의 발표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식과 관점을 갖는데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뭐 여차하면은 실습도 가능하죠. 근데 실습 대신에 사실은 체험 활동, 간접 체험인 거죠. 액티비티. 아, 이걸 해 보니깐 가령 이런 거죠. 뭐 핵심 가치 신의 성실 부분이야. 신의 성실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중요성도 알고 뭘 하는 건지는 설명은 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느냐? 그런 상황 갔을 때. 그리고 이게 중요해. 지켜야지.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신의 성실이란 예를 들면 신의 성실이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예를 들자면 신의 성실이 뭔지 알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라면 체험 활동도 좋다는 거죠. 체험 활동, 사례 연구, 토의 발표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 때는 행동의 변화일 때는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는 걸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해 수준, 그러니까 러닝이 되겠습니다. 여긴 학습이죠. 학습 수준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에 행동의 변화가 학습의 내용이고 그것을 행동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반드시 교육 방법은 인식 변화와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행동의 요령 알려줘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은 이 방법들이 다 도입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쪼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뭐에 설명드렸냐면은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하다. 그 중요성 알았어요. 내용도 나왔어. 그럼 이제 실제 교육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행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을 때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적용된 거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 신입사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당해 봤으면 다 알지만 그 경험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신입사원 입문 교육 때 쓰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교육 내용에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진 거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이 큰 대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에 관련되는 내용일 때, 행동이나 스킬에 관련된 내용일 때, 태도, 인식이나 어떤 마인드, 관점과 마인드 이런 부분을 내용을 다룰 때의 교육 방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알고 있다면 교육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고정관념은 버리자는 거예요. 이해 수준, 지식 수준에 대한 변화 만들 때 설명식 강의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체험 활동, 사례 연구, 토의 발표 이런 것들도 도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설명도 필요하고 시범도 보여주고 또는 사례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습. 실습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프랙티스. 유산 활동에서 하는 액티비티. 전혀 무관한 거지만 인사이트가 얻는 게 동일하다면 게임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들을 보면은 다양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설명식에서는 벗어나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하자는 거죠.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사례 연구, 토의 발표, 또 뭐 있죠? 체험 활동, 또는 행동의 병합까지 한다면 말 그대로 실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걸 포함해서. 자, 여러분들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방법을 알았어요. 다양한 것들을. 근데 교육 방법을 알았는데 막상 적용을 하려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교육 인원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 인원수. 그럼 교육 인원수가 6명이 안 돼. 그럴 경우는 이 방법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제약이 돼요. 6명이 안 되면은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6명이 넘어요. 6명이 넘은 경우는 제약이 없다는 거죠. 이걸 쓰자. 그래서 6명이 안 될 때는 방법은 제한되지만 6명 이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내 강사가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교과목을 맡고 있다면 맡아야 돼요, 사실은. 외부 강사를 썼을 때는 비용 부분에 못한다면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되지나요.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서 벗어나려면 사내 강사가 할 수 있는 교과목은 사내 강사를 양성해서 하자는 거고, 사내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교육 방법을 알면은 외부 강사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인 겁니다. 앞서 만드는 2개의 동영상 플러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동영상 3개가 이제 그 마무리할 건데요. HRD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만큼 HR 담당자의 능력만큼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은 운영된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HR 담당자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담은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알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게 현재 수준이다. 현재 수준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만큼 신입사원을 육성을 하면 돼요. 그게 1차적으로 미니멈으로 여러분이 그 관점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입사원 시절에 회사를 위해서 수행했던, 그리고 알고 있고 수행했던 능력만큼은 키우자. 내가 배웠던 만큼은 피우자. 이 관점에서 접근은 그리 어려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으니 교육 참가자들이 말 그대로 흥미도 갖고 효과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을 하자. 그리고 HR 담당자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신입사원 교육 중에 어떤 방법들로 교육을 받았는지, 대강당 같은 곳에서 강사의 어떤 일방적인 설명시, 또는 조별로 해서 토의 발표도 하거나, 또는 체험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강사가 다양한 사례들, 아티클이든 동영상이든 그런 사례를 활용을 하면서 강의를 했거나, 또는 게임 활동,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어떤 실습, 주로 직장 예절만큼은 있는 그대로 실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핵심 가치가 뭔지는 몰라. 그걸 느끼게 하는 데는 사례 연구도 했지만 동영상이나 어떤 사례들, 이야기 중심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사례를 통해서 배우거나, 또는 그런 핵심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데 필요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활동을 했거나 이런 걸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서 또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체험 활동도 하셨을 거고요. 토의 발표도 뭐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어. 뭔가 이 반반씩 나눠지는 그런 주제 갖고 엄청나게 의견을 발표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의 발표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떤 나의 논리, 나의 지식들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어떤 다양한 관점들도 들면서 저것도 맞는데? 어떤 사고나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주장주의도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기 위한 방법들도 배워서 의사결정도 내보고,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 사용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없다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한번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 내용에 한번 적용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실습, 체험 활동, 무슨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케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저의 이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제 채널에도 게임 방식, 체험 활동들, 실습 이와 관련된 샘플들이 있어요. 저의 강의 동영상 강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적어도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구나, 교육 방법을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비단 뭐 저만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다른 분들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적어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 있는 다양한 교육들, 어떤 교육 실적들 이런 거 소개 자료 보면은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까지로 해서 신입사원 입문 교육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큰 타이틀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을 이제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좋은 이슈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쉬운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